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정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년 5개월 만이죠. 3% 구간대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에 최저금리를 내려갔었죠. 1.25%로. 그러다가 다시 지난달에 0.25%가 올라서 이제는 1.5%가 됐습니다. 1.5%는 여전히 낮은 금리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하면은요, 방향성이 미국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배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가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그동안은 3%가 안 돼서 걱정이었었는데, 반도체라든가 일부 업종들의 선방에 의해서 3%가 초과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 근거에 수출 경쟁력이 있죠. 4,301억 달러라고 합니다. 3분기까지입니다. 즉 9개월 동안의 수출 실적이 4,300억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고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금리 시대가 오고 저환율 시대가 오는 거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됩니다. 고금리란 말은요, 초저금리, 저금리, 고금리, 초고금리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일단 저금리 시대가 온다 볼 수 있겠죠. 고금리는 다음 단계고요. 일단 초저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더 내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저금리로 갔다. 저환율이라는 것은요, 원화의 강세입니다. 즉 평가절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환율 현상이 좀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는 금리에 선행하는 함수입니다. 저물가라는 것은 고금리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즉 고물가가 됐을 때 그 물가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로 가는 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여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최근 4개월 동안을 보면은요, 8월부터 11월까지 봤을 때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2.6%, 2.1%, 1.8%, 그리고 1.3%로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나중에 뭐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가구 중에서 가계부채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부자들도 일부러 대출 받아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이런 분들도 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3월 기준으로 3분기 기준입니다. 1,419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지금 무려 70%가 변동금리라고 하죠.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 휘발유값 올라가듯이 바로바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한 가구당 가계부채가 무려 7,26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0.25%가 올라갔을 때에 18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3%를 보고 있거든요. 목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3%, 4%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금을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즉 소비의 어떤 냉각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재 경기가 좋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의 선방이 큰 겁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의 무려 16.1%를 반도체 하나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적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71.3%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정상 수준이 82%라고 하니까 많이 지금 낮은 상태죠.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으로 600대 기업의 BSI죠. 이 부분이 12월 전망치가 96.5 낮아 있습니다. 사실 19개월 연속으로 100 미만이라는 것은 중간보다 낮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사태죠. 1997년도, 8년도 이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화 강세, 즉 저환율이죠. 저환율이라는 것은 평가 절상입니다. 원화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하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입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외국 자금들이 더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원화 강세가 지속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를 더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근데 너무나 많이 오픈된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서서히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으로 미국과 같거나 아니면 살짝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7대 경제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지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1.3% 올랐다는 것은 기대보다 많이 낮은 겁니다. 원래는 2%대로 가야지만이 정상적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믿고서 이제 금리를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올랐네요. 112.3포인트고요. 제조업 업황 실적 BSI도 83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 지수입니다. 자, 캔틀 차트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매우 좋습니다. 무려 11% 이상 올라갔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부분입니다. 자, 금리의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15%입니다. 의미 있게 올랐습니다. 월 평균이기 때문에 0.15%포인트라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은행 금리라든가 상호금 금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멈춰 있습니다. 이 다행스럽다는 개념은 여기마저 올라주게 되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려한 바와 같이 코픽스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잔액 기준보다도 신규 취급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신규 취급액이 잔액 기준과 똑같았습니다. 1.62%입니다. 원래는요,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으로 봤을 때 변동폭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취급액은 0.1%포인트가 올라서 눈에 띄게 오른 것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환율은요, 27원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3원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치면은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통화량은요, MT 증가율은 그 전달과 같습니다. 4.6%고요. 투자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이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부분입니다. 자, 두바이유는 5.51달러가 올라서 배럴당 6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즉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다 보니까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국제금지세는 소폭 올랐는데 이 정도면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스당 1280달러니까요. 한때 금값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1900달러까지 갔었던 것이 불과 수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서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쪽은요, 매매가격 지수는 0.1%가 올랐는데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수도권이라든가 소위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관련 지구 이런 곳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좀 하락세를 보이지만은 전세는 정체 상태입니다. 특히 전세는 잘 나가는 지역도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역전세가 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조정 또는 일부 되는 지역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코칭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